1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 지구 구성 물질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31쪽부터 뒤에 40쪽까지 교과서 필기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펴주기 바랍니다. 첫 번째, 스스로 생각해보기 한번 답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 한번 했었지만 정리하면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선생님한테 질문하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이슬란드의 바우르다르 분가 화산하고 북아메리카의 세인트 헬렌스 화산을 비교해 놨는데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위치상으로 둘 다 경계에 위치하는데, 바우르다르 분가는 발산 경계, 세인트 헬렌스는 섭입 경계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가번의 바우르다르 분가는 용암이 막 끓고 있지만 폭발성은 상대적으로 적고요. 아래에 있는 세인트 헬렌스 화산 같은 경우에는 화산 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훨씬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폭발성을 비교해보면 세인트 헬렌스가 훨씬 크고요. 용암은 세인트 헬렌스 쪽은 안산암질이고 바우르다르 분가는 현무암질입니다. 그리고 이 현무암질은 점성이 작아서 마치 물이 끓듯이 이렇게 쉽게 막 흐릅니다. 유동성이 좋지요. 그 다음에 휘발성분이 작습니다. 휘발성분이 작은 것은 점성이 작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이 가두질 못하니까 잘 빠져나갑니다. 기체가. 그 다음 분출 형태는 주로 용암입니다. 그 다음에 세인트 헬렌스의 경우에는 주로 쇠설물이죠. 그래서 둘 다 용암과 쇠설물이 다 나오기는 하지만 주로 바우르다르 분가에서는 용암이 피해를 주게 되고요. 세인트 헬렌스에서는 쇠설물이 피해를 주게 됩니다. 자, 이처럼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우리는 변동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지금 변동대에서 화산이 분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마그마의 내부 압력이 충분히 높아지면 지표 바깥으로 분출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안에 있을 때 마그마라고 부르고 밖에 있을 때는 용암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마그마에서 가스가 빠진 것을 라바, 용암이라고 합니다. 그냥 일부러 영어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익숙해지라고. 자, 마그마에서 가스가 빠지면 용암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아래 해보기 잠깐 보면 한라산과 피나투보 화산이 있습니다. 이 두 화산을 비교해 보면, 자, 한라산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 경계선에, 하늘과의 경계선의 화산 모양에 따라서 한번 선을 그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완만한 모습을 보이죠?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화산. 자, 이런 화산이 있고요. 그 다음 피나투보의 경우에는 그래도 볼록합니다. 두 개의 빨간색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볼록한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한라산처럼 완만한 화산을 방패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방패 순자를 써가지고 순상화산이라고 불러주고, 피나투보 화산은 종의 모양을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종상화산이라고 불러줍니다. 상자는 모양 상자에 종의 모양을 띤 화산,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32쪽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주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밑줄을 좀 쳐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체크하거나 표시할 부분이 있거나 또는 기록할 부분이 있으면 멈춰놓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영상을 멈춰놓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자, 위의 내용을 보면 마그마의 종류에 따라 화산의 모양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즉 현무암질이냐 그렇지 않느냐, 유문암질이냐 이런 것에 달라지는데, 현무암질과
유문함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성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아래 그래프를 보면 마그마의 생성 조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마그마는 빨간색 선, 그래프에서 보면 빨간색 선이 지하의 온도 분포입니다. 그런데 녹색 선을 보면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곡선입니다. 그럼 두 개가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마그마가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용융곡선과 지금의 온도, 즉 지하 그 지점의 온도가 만나질 않기 때문에 녹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녹으려면, 이 상태에서 녹으려면 온도를 올리거나 압력을 낮추거나 다른 물질을 첨가해야 됩니다. 이때 다른 물질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물. 여기서 보면 이제 물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물이 들어가 있어서 물이 이제 나오는 암석을 함수 광물이라고 불러줍니다.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광물을 함수 광물이라고 불러줍니다. 그건 이제 바로 이어서 또 등장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보면, 자, 여기 A 지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A 지점은 지금 현재 지하 약 120km 정도 되는 곳에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 아직은 고체 상태이겠죠. 자, 왼쪽, 빨간색 왼쪽은 고체이고요. 녹색 오른쪽은 액체 상태인데 아직 둘이 만나질 않았죠. 그 다음 상당히 윗부분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 부분도 액체일 수 있습니다. 대신 이때는 조건이 물이 포함됐다는 조건이 있겠죠. 자, 여기에 우리가 몇 가지를 좀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양 지각의 두께는 보통 5km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선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륙 지각의 두께가 두꺼운 부분이 약 한참 내려오고 나면 35km 정도 되는데 여기 해양 지각으로 잘못 표시됐네요. 이거를 대륙으로 고쳐주세요. 자, 대륙 지각입니다. 그 다음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 더 밑으로 연약권까지 포함한 지점입니다. 연약권까지 포함한 지점. 이 지점을 우리 이제 보통 해양판이라고 하는데, 판은 지각 밑으로 있는 연약권까지 포함된 부분인데, 이때 해양 지각은 약 5km밖에 두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밑으로 한 65km 정도 더 추가를 해가지고 해양판이라고 불러주고요. 대륙의 경우에는 대륙 지각이 약 35km 정도로 두껍기 때문에 밑으로 더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서 약 150km 정도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판의 두께는 약 100km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아까 얘기하던 A 지점을 잠깐 보겠습니다. A 지점에 있던 이 A 지점이 이렇게 상승을 해서 C 지점에 도착을 하면 용융곡선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용융곡선과 만나면서 녹게 되겠죠. 이게 어디에서 나는 거냐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멘틀 상승에 의해서 압력이 낮아집니다. 즉 멘틀 상승에 의해서 압력이 낮아지면서, 압력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압력이 낮아지면서 이 지점에서
용융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열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자, 그러니까 멘틀의 에너지를 계속 받아서 여기 부분이 녹으면서 이렇게 마그마가 바깥으로 이렇게 분출하게 되죠. 즉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이렇게 상승이죠. 그래서 A에서 C로 과정이 바로 해령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해령뿐만이 아니라 열점에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열점은 이 경우와는 조금 다른 게 저 밑에 외핵 부분 약 2,900km 정도 되는 깊이의 외핵으로부터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올라온 건데 적어도 이 상단 부분에서는 이 그래프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지금까지 나온 AC 과정은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 용융곡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은 없던 상태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이 없는 상태, 함수광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암석은 현무암질이겠죠. 멘틀에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자, 그럼 다음 쪽 33쪽. 자, 앞에서 이어져 가지고 해령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프상으로 AC를 잠깐 두 줄 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섭입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프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여러분들하고 고쳤다시피 이거 대륙지각으로 고쳐주기 바랍니다. 지금 이 그림은 옆에 페이지에 있는데 이 화면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별도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는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33쪽하고 같이 보면 됩니다. 자, 섭입대에서의 경우입니다. 섭입대에서. 자, 여기에서는 일단 섭입해 들어가는 해양지각과 그리고 그 해양지각 위에 쌓여있던 퇴적물 둘 다 물을 갖고 있겠죠, 일단은. 그리고 얘가 들어가면서 멘틀을 만나게 되고 또 엄청난 압력과 열을 받겠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부터 물이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이거를 함수광물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요 밑에 설명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즉 섭입대에서 현무암질인 해양지각과 즉 저쪽 해령으로부터 생성돼 가지고 계속 밀려와서 해구까지 온 그 해양지각이 되겠죠. 나이가 많은. 그 다음에 그 위에 두껍게 쌓여있는 해저퇴적물, 이 해양지각이 생긴 지 오래됐을 테니까 그 위에 계속 퇴적물이 쌓였겠죠. 이 두 가지가 멘틀로 들어갑니다. 섭입대를 따라 가지고. 그러면 해양지각 내 함수광물과 해양 퇴적물 내에 포함된 물이 빠져나옵니다. 그럼 이 물이 결국 멘틀에 공급되는데 이때 멘틀에 물이 공급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물이 공급되면 용융점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멘틀이 녹겠죠. 녹아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마그마는 멘틀에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역시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 과정은 AE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E, 섭입대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요거는 사실 화살표의 의미가 조금 애매한데 여기 이제 표현상으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는 중요한 게 물이 공급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섭입돼서 보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공급했던 물 가지고 멘트리 녹으면서 여기쯤에서 이제 쭉 현무암질 마그마가 형성이 돼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쯤 오면 이제 대륙 지각을 만나게 되겠죠. 대륙 지각을 만나게 되는데 이 대륙 지각을 이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을 합니다. 상승하면서 대륙 지각의 온도를 높입니다. 가열합니다. 그러면 이 대륙 지각 이 부분 아랫부분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위치 변화 없이. 그러면 여기 그래프상으로 B에서 D로 가는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함수광물 상태에서 물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니까 이 화강암은 용융곡선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화강암에 물을 포함한입니다. 여기 용융곡선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그러니까 여기 대륙 지각은 높겠죠. 녹으면 유문암질이나 안산암질 마그마를 형성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유문암질이나 안산암질을 만드는데 이것들이 위로다가 윗부분을 또 녹이면서 여기 윗부분을 또 녹이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올라왔던 것이 현무암질인데 여기를 녹이면서 유문암이나 안산암질을 만들고 또 윗부분을 또 녹이고 하면서 섞일 수 있죠. 섞이면은 그때는 이제 현무암질 성분 올라온 것과 위에 있던 유문암질 또는 안산암질이 섞여서 그야말로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쪽 봐주세요. 자, 역시도 여기도 그래프를 조금 놔두고 하겠습니다. 대륙 지각으로 좀 체크해 주세요. 자, 여긴 그림이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이 바로 AC 부분이죠.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가 이렇게 상승에 의해서 만들어지던 거. 즉, 상승에 의해서 압력이 감소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기뿐만이 아니라 사실 요 옆에 있는 여기 요 부분도 해당이 되겠죠. 다만 여긴 이 아래쪽에서부터 공급받는 건데 실제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요 윗부분에만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도 이렇게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이 윗부분 위주로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발산 경계에서의 마그마 생성, 주로 해령 또는 열곡 부분에서 일어나는 게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AC가 되겠고요. 요 맨 마지막에 있는 판 내부에서 있는 열점, 요 열점도 최상부에서는 AC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A2부분을 보겠습니다. 아까 함수광물, 자 여기 섭입대죠. 여기 섭입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섭입대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 이 부분은 즉 여기서부터 갖고 온 해양지각과 퇴적물이 물을 여기서 열을 받으면서 물을 내보내겠죠. 그럼 이 나온 물들은 여기에서 현무암질, 그러니까 이 부분의 온도를 낮춰서 그러니까 멘틀의 온도를 낮춰가지고 여기서 용융곡선과 만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온도를 낮춰서 여기서 만나는 거죠.
즉 물이 포함된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온도가 낮아진 거니까. 자, 이 선이 여기 녹색 선이 파란색 선으로 낮아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이 포함됨으로써. 즉 이게 물의 효과죠. 함수의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되고 이 현무암질 마그마는 윗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쪽을 데우겠죠, 여기를. 자, 요거를 그림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위쪽으로 올라와서 여기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요 바로 윗부분 여기 요 정도 부분까지 여기를 가열하게 되겠죠. 자, 바로 이 부분이 여기 그래프상으로는 B에서 D로 되는, 즉 다른 변화 없이 열 받아서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죠. 여기 이 부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은 대륙 지각이기 때문에 암석이 주로 유문암질입니다. 그러면 이 유문암질은 열을 받아서 녹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지하 깊은 곳이니까 얘가 녹으면서 유문암질 마그마를 생성합니다. 보면 유문암질 마그마를 생성합니다. 이때 이대로 굳을 수도 있지만 아래에 있던 현무암질 마그마와 섞이면, 현무암질하고 유문암질이 섞이면 안산암질이 되기도 합니다. 자, 35쪽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변동대에서의 화성암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주상전리. 자, 선생님이 링크해 놓은 유튜브 영상에서 봤듯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한 다음에 빠른 냉각을 통해서 굳습니다. 이때 냉각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결정이 같은 성분의끼리 모여서 결정을 성장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자들이 굉장히 미세합니다. 그거를 입자가 미세하다는 뜻으로 세립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립질이라는 걸 보고 우리는 이 친구가 분출돼서 빠르게 냉각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주상전리와 같은 전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전리는 암성에 생긴 금 또는 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상전리는 이런 빠른 냉각에 의해서 생긴 것이고 판상전리나 방상전리라는 게 있습니다. 판상은 좀 얇은 막처럼 마치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이렇게 막처럼 벗겨지는 걸 얘기하고 방상은 입방체, 즉 주사위, 주사기관이나 주사위입니다. 주사위처럼 이렇게 쪼개지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압력 감소에 의한 것인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화강암들이 만들어질 때는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고 이게 많은 풍화와 침식에 의해서 윗부분에 누르고 있던 흙이 제거가 되면 압력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꾹 눌려있던 것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압력 감소를 이렇게 틉니다. 다시 얘기하면 부피가 살짝 늘어나면서 조직이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겉에 부분이 부서지게 됩니다. 틈이 생기면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잠깐 볼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요게 우리가 이렇게 느낌상으로 봐도 이렇게 벗겨질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좀 심하면 이렇게 양파 모양으로 보입니다. 이런 걸 박리현상이라고도 합니다. 껍질이 벗겨진다는 차원에서는 박리현상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판상전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외의 전리도 있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암석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지금 화산암은 미세합니다. 그건 냉각 속도가 크기 때문이죠. 반대로 심성암은 천천히 식습니다. 냉각 속도가 작다, 즉 느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입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조립질. 그래서 이 입자가 큽니다. 냉각 속도와 입자의 크기는 반대가 되겠죠. 자, 이걸 기본으로 생각하면서 밑에 그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도봉산의 화강암하고 한탄강의 현무암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일단 두 지형을 이루는 화성암의 색깔하고 입자 크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도봉산 쪽은 그림을 이렇게 봐도 밝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동그란 것만 두 개 비교해 보면 한탄강 쪽이 어둡죠. 자, 입자 크기 왼쪽의 것이 크고 도봉산 쪽이 크고 한탄강 쪽이 작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는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일단 입자 크기를 통해서 도봉산 쪽이 냉각이 더 천천히 느리게 됐고 한탄강 쪽이 더 빠르게 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탄강 쪽을 화산암이라고 그러고 도봉산 쪽에 있는 화강암을 심성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색깔을 보고 오른쪽에 있는 한탄강의 현무암은 어둡습니다. 이거는 규산염이 상대적으로 적고 고철질, 즉 철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고철질, 어두운 색깔이죠. 철도 그렇고 마그네슘도 그렇고 이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탄강에 있는 현무암이 규산염은 적고 고철질이 많은 어두운 면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고철질이 많다 보니까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금속 성분이 더 많다 보니까 밀도도 조금 더 큽니다. 화강암 쪽보다. 자, 37쪽 학습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이해하면 될 텐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중학교 때 배웠던 요 광물들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 밑에 그림을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고철질. 자,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마그네슘하고 철이 많이 들어있는 거. 근데 마그네슘도 검은 색깔이고 철도 어둡습니다. 그래서 둘이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광물이, 그러니까 어두운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광물도 어두운 색깔들입니다. 그 다음에 규장질은 규소와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있는데 둘 다 색깔이 밝죠. 그러니까 석영, 장석, 백운모도 밝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성암에서 중요한 건 SiO2 함량입니다. 우리가 이 SiO2는 사실은 규장질 광물의 함량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거의 같다고 봐도 됩니다. 알루미늄 말고 규소가 메인이니까요. 자, 그러면 SiO2 함량을 따져야 되는데 이 SiO2 하면 무엇을 생각하라고 그랬냐면 밝은 색깔의 접착제, 학교, 교실, 창틀에 있는 실리콘 접착제를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인데, 자, 밝은 접착제를 생각하세요. 창틀에 있는 그 하얀색으로 된 실리콘 접착제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게 많이 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용암 또는 마그마에 많이 들었습니다.
자, 많으면 일단 색깔이 당연히 밝겠죠. 그렇겠죠? 그 다음, 자, 규산염이니까 많으면 산성이 강합니다. 그 다음, 자, 접착제니까 이 성분이 많이 들었을수록 끈적거리면서 점성이 크겠죠, 당연히. 점성이 크다는 얘기는 반대로 유동성은 작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유동성이 작고 점성이 크다 보니까 끓을 때도 보글보글 잘 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스가 나가고 싶어도 꾹꾹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가스가 잔뜩 들었겠죠. 그러다가 이 가스는 계속 열이 받으면서 나갈 때는 폭발적으로 튀어나가겠죠. 즉, 그래서 화산의 형태도 폭발형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점성이 크다 보니까 멀리까지 흘러가지 못하고 나온 상태에서 얼마 못 흘렀는데 굳고 하니까 화산의 경사가 크겠죠. 이런 화산을 우리는 종상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밝은 접착제 성분이라고 했으니까 SiO2가 많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것과 상대적인 비율을 갖는 고철질, 철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이런 성분들은 적겠죠. 근데 이 철이나 마그네슘이 상대적으로 규산염보다는 밀도가 큽니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게 들었어요. 자, 그리고 철 성분이 적게 들었으니까 일단 온도가 낮고 밀도도 적습니다. 밀도가 작으면 우리가 해양지각과 대륙지각 중에서 어느 쪽이 밀도가 더 컸을까요? 해양지각이 더 컸고 대륙지각이 작았죠. 그러면 여기는 밀도가 작으니까 주로 어느 쪽에 많겠습니까? 대륙지각 쪽에 많은 거죠. 좀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이것과 반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규산염, 밝은 접착제가 작으면 또는 적으면 색깔은 어떨까요? 반대로 뭐가 많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고철질이 많다는 얘기니까 색깔이 어둡겠죠. 그리고 규산염, 산성이 적은 거니까 상대적으로 염기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접착제 성분이 적으니까 점성도 작고 유동성은 크겠죠. 잘 흐르겠죠. 그러니까 마치 물처럼 자유로우니까 거기서 기체가 있어도 잘 빠져나가겠죠. 가스가 작고. 가스가 많이 안 들어있으니까 굳이 뭐 폭발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분출형이 되겠죠. 흘러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줄줄 흘러가다 보면 화산의 경사가 완만하겠죠. 작겠죠. 이런 화산을 우리는 방패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순상화산이라고 불러주었죠. 순상화산. 자, 아까 얘기했듯이 고철질 성분이 대신 많은 거죠. 규산염에 비해서. 그러니까 온도는 당연히 높겠고 철 성분이 많고 온도 높고 밀도는 철 성분이 많으니까 무거운 금속 성분이 많으니까 크겠죠. 주로 어느 지역에 있을까요? 해양지각일까요? 대륙지각일까요? 밀도가 큰 해양지각을 이루고 있겠죠. 자,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색깔의 접착제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를 잠깐 보면 요거는 별도로 선생님 설명하겠지만 자, 현무암질 마그마하고 유문암질 마그마하고 뭐 중간에 안산암질이 있지만 자, 지하 깊은 곳에서는 오히려 현무암질이 있고 지표면으로 올라오면 유문암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그마가 애초에 태생이 현무암질이다 또는 유문암질이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무암질 마그마가
감남석, 휘석, 각섬석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고철진 성분들이 줄어들겠죠. 어두운 광물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용암 내에서는 또는 마그마 내에서는 규산염, 즉 규장질 광물의 비율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현무암질 마그마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문암질 마그마로 성질이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처음에 현무암질 마그마에서 출발했지만 중간 상승하면서라든가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온도가 떨어지면서 계속 감남석, 휘석, 각섬석 등 이렇게 고철진 성분이 많은 것들이 정출되면서 빠져나가면 나머지 성분들은 규산염 성분이 비율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처음 출발했던 현무암질 성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안산암질, 유문암질 형태로 성질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요걸 이제 분화라고 하는데, 자, 요때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불연속 반응 계열이라고 하고, 자, 다르잖아요. 정장석, 백운모, 석영까지 다 다른 광물입니다.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장석인데 다만 성분이 칼슘이 많냐 나트륨이 많냐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연속 반응과 불연속은 그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 정출되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정장석, 백운모, 석영 이렇게 있는데 이건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볼까요? 그렇죠. 모래에서 많이 봅니다. 즉 모래에 끝까지 남아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풍화에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풍화에 강한가를 잠깐 생각해 보면 고온에서 만들어진 것과 저온에서 만들어진 걸 잠깐 비교해 볼 때 지금 우리 생활 속의 온도는 이 저온보다도 더 낮은 훨씬 아래쪽의 온도겠죠. 그럼 이 온도와 그나마 비슷한 게 저온일까요? 고온일까요? 즉 저온이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 적도 지방, 굉장히 더운 지방에 살던 친구하고 온대 지방에 살던 친구하고 추운 곳에 둘이 같이 갔습니다. 아주 추운 곳에. 그러면 그나마 둘 중에서 누가 더 잘 견딜까요? 그렇죠. 추운 곳에 갔을 때 그나마 온대 지방에서 추위를 견뎌봤던 친구가 조금 더 적응하기 좋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유문암, 이 그래프를 보는 방법을 잠깐 좀 살펴볼게요. 유문암은 위치상으로 뒤쪽이니까 화산암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이니까 SiO2 함량이 많은 거고 위쪽이니까 화산암, 그러니까 그러니까 뒤쪽이니까 화산암이면서 지금 SiO2 함량도 많은 거고요. 광물의 양은 이렇게 배치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표시했지만 저 아래쪽까지 뒤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겠죠. 뒤쪽을 입체적으로 봐서 뒤에 부분 여기 이만큼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표현은 여기다 했지만요. 자, 옆에 표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될 수 있죠. 그 다음 좀 대비적인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반려암은 자, 심성암이면서 염기성암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여기 감남암 더한 게 있지만 그 대비하기 위해서 이걸 했습니다. 자, 보면
이 앞쪽에 있는 거니까 우리 쪽에 가까운 거니까 심성암입니다. 이쪽이 화산 쪽이니까 이쪽이 지표면 쪽이고 이쪽이 내부죠. 지하 내부니까. 자, 그러니까 이쪽에 붙은 거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SiO 함량이 적으니까 SiO2 함량이 적으니까 즉 이쪽으로 적었다는 얘기는 고철질의 함량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고철질함이 많은 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리고 철 성분이 많으니까 마그마의 온도는 당연히 높겠죠. 점성은 낮고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건 좀 정리하는 건데요.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좀 흐름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봅시다. 자, 일단 A, 칼데라를 품고 있는 백두산 하나 있는데 칼데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분화구 또는 화구는 분화구 같은 말입니다. 화산이 폭발한 요 지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 지점. 자, 그리고 거기에 물이 고이면 화구호입니다. 호수. 그런데 자, 여기에 있던 요 마그마 챔버인데요. 마그마가 잔뜩 들어있다가 올라가고 나면 여기가 무너질 수가 있죠. 규모가 크게 폭발하고 나면.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물이 고이면 이걸 칼데라 호라고 그러고 이렇게 내려온 지형 자체를 칼데라라고 하는 겁니다. 백두산에 있는 천지는 칼데라에 물이 고인 칼데라 호라고 볼 수 있고요. 한라산에 있는 백록담은 화구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물이 고이면 화구인데 사실 백록담에 있는 화구에는 물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백두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백두산은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용암대지나 순상화산 형태, 즉 현무암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겠죠. 완만한 거기에 용암추, 그러니까 화산추가 이렇게 유문암 형태, 유문암질의 화산추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B. 자, 27만 년 전에 현무암진 용암이 분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분출한 용암이 흘러서 한탄강이랑 강물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빠르게 냉각하겠죠. 그래서 주상절리를 만든 겁니다. (27만 년) 전이면 최근입니다. 우리 사람의 나이로 지금 엄청 멀지만 지구의 나이에서 아주 최근에 해당될 수 있죠. 자, C 보겠습니다. 자, 쥐라기 시기에 중생되죠. 7, 8km 지하, 꽤 깊은 곳이죠. 거기에서 마그마가 천천히 굳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도 크겠죠. 그리고 일어나면서 우리는 화강암이라고 불러주는데 지금 지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즉 위에 덮었던 7, 8km의 흙더미가 사라진 겁니다. 지각 변동일 수도 있고 풍화 침식일 수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 일단 사라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라지고 나면 위에 눌렀던 것이 사라지니까 압력이 감소했죠. 그래서 생기는 게 판상절리입니다. 방상절리의 형태를 띠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D. 180만 년 동안의 화산 분출 제주도. 자, 제주도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해서 만들어진 건데 사실 전부 다 현무암질 마그마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현무암질 마그마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크고 순상화산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 정상부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삼방상부근을 보면 유동성이 작은 용암이 분출된 흔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강암봉이 수려한 설악산. 자, 설악산은 백악기 지하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약 1억 2,500만 년 전이니까 C에 있는 G라기보다는 조금 더 최근이라고 볼 수 있죠. 같은 중생대이지만. 자, 그 다음 F, 한국의 갈라파고스, 울릉도와 독도인데요. 울릉도하고 독도는 10점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섬 울릉도, 독도 말고 제주도까지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게 독도가 가장 작게 보이지만 실제로 바닷속에는 꽤 큰 면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나이를 비교해 보면 독도가 제일 형님입니다. 제주도가 제일 막내라고 볼 수 있죠. 자, 10점인데 이렇게 구성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사부 해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사부 해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독도입니다. 이게 독도고요. 이게 독도고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좌측 상단에 있는 이게 울릉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울릉도가 가장 젊고요. 지금 여기 울릉도에 10점이 있거나 아니면 그 밑에 있을 거나 이제 있을 거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여긴 판의 경계가 아니고 이 위치를 이렇게 해저를 지형도를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충분히 10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지입니다. 신의 돌기둥 무등산 주상절리대인데요. 자, 이건 백악기 같은 백악기 아까 2번 설악산암 같은 백악기인데 여기 이제 암석이 좀 다릅니다. 안산암질입니다.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깊이에 따라 화산암이냐 심성암이냐를 나눴을 때, 자, 백두산, 한탄강, 제주도, 그다음에 울릉도와 독도, 무등산 주상절리대까지는 다 분출해서 생긴 지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산암으로 볼 수 있죠. 암석들이 분출해서 만들어진 암석이니까. 그 다음 북한산, 그 다음 설악산, 이 두 군데군요. 이 두 군데는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져서 지금 노출된 거죠. 그래서 심성암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는 여기에 지금 보면 C 북한산과 설악산, 그 다음에 G에 있는 무등산, 요 세 개는 중생대고 나머지 부분은 신생대라고 볼 수 있죠. 이 세 개 중에서도 북한산,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인근에 있는 도봉산, 북한산, 수락산 이런 것들은 다 같은 라인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중생대 쥐라기, 그리고 약 한 4천만 년 정도 후에 4,500만 년 되겠네요. 4,500만 년 후에 백악기 시대의 설악산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주상절리가 같이 만들어진 거고 비슷한 시기예요. 물론 주상절리대가 좀 더 뒤에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같은 중생대에서도 북한산, 설악산, 무등산의 형태 순서가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그마의 생성 조건은 추가적인 열의 공급. 자, 그래프상으로 보면 추가적인 열의 공급은 그래프상으로 보면 우리가 만났었던 여기 아까 BD라는 부분이 있었죠. 이런 거 될 수 있겠죠. 사실 A, B도 해당은 되는데 여기 이런 현상은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 압력 감소로 녹는 점이 하강하는 거.
자, 여기 그래프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함수 강물에 의해서 아까 좀 잘못 얘기했네요. 압력 감소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함수 강물에 의한 것이 이것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그마의 생성 장소는 발산 경계, 즉 해령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이때는 저기 위에 있는 것 중에서 발산 경계 요것이 되겠죠. 압력 감소에서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현무암질, 유무암질, 안산암질 요거 만들어지는 곳은 섭입경계일 테고, 여기 섭입경계에서는 요것이 시작이 되고, 이게 다시 유무암질과 안산암질을 만들 때는 요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열점도 최상부는 요것에 해당되겠죠. 압력 감소를 의한 것으로. 자, 그럼 우측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구 내부의 깊이에 따른 온도와 압력 분포가 되는 것이고, A, B와 A, C 중에서 해령이니까 상승에 의해서 압력 감소니까 A, C가 되겠죠. 즉 A, C는 깊이가 감소하는 거니까 결국 상승하는 거고요. A, B는 추가적인 열 공급을 받는 거죠. 여기서는 해령의 경우에서는 어느 게 맞을까요? 그렇죠. 요게 답이 되겠죠. 자, 변동도에서의 화성암, 산출 상태와 조직에 따른 분류. 자, 화산암이고요. 세립질, 결정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 다음에 심성암입니다. 자, 화강암은 일단 자, 같이 비교를 해볼 건데요. 자, 여기에 자, 화강암은 밝은 색깔이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SiO2 함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색깔이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심성암입니다. 즉 그래서 알갱이가 크고 입자 크기가 크고 색깔은 밝고, 그 다음 현무암은 여기 기준으로 보면 현무암은 SiO2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적다는 얘기는 고철질이 많다는 얘기니까 어두운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화산 요 위쪽으로 있으니까 알갱이가 작습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자,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인데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혹시 대륙이동설하고 판구조론을 동일시하거나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대륙이동설이 등장한 이후에 멘틀 대류설과 해저 확장설을 거치면서 판구조론으로 정립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립되어 가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고지자기하고 복강 이게 있었는데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던 부분들이긴 한데, 자, 여기서 또 엉뚱하게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함정으로 작용하는 게 하나 있죠. 이 고지자기 또는 고지구자기를 이용해서 대륙이동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베게너가 주장한 건 아닙니다. 베게너 시기에는 이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 상부 멘틀 운동하고 플룸 운동이 등장했는데, 상부 멘틀 운동만 가지고는 안 돼서 플룸 운동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상부 멘틀 운동 가지고 설명이 뭐가 안 돼서 플룸 운동이 등장했을까요? 그 계기가 뭐였을까요? 바로 열점의 존재입니다. 경계에서 일어나지 않는, 즉 경계 부분까지는 다 이해가 되고 상부 멘틀 운동 가지고 설명이 되지만 경계가 아닌 하와이라든가
이런 지점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등장을 했는데 물론 단층 촬영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확인이 된 거죠. 그 다음 마그마의 생성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중심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잘 듣느라고 고생했고요. 요 내용들 중에서 교과서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도 있고 한데 온라인 지나고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으로 등교할 때 질문사항이 있거나 하면 많이 질문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발문도 많이 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 발문들에 답한 것은 수행평가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주 오프라인으로 만납시다. 수고했습니다.